다음은 소통협치 담당관에 대해서 추가 보충 감사를 요구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지금부터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통근 의원님. 네, 정통근 의원입니다. 저는 이 통장단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예결산에 예산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약 7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비용을 집행하겠다고 이제 하신 게 그 사업 진행 예산서를 갖고 오셨는데 690만 원 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이 통장단 그 경비를 집행하고 약 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300만 원, 690만 원이 든다고 했으니까 300만 원이 남아 있었다면 30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신청하는 거는 사실은 390만 원만 신청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이 예를 들면 저희가 항상 이제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선진지 계약할 때 금액 자체가 이제 만약에 450만 원이 든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또 물가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여유롭게 그 예산을 세워야지 나중에라도 그게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더 예산이 좀 더 한 거지 굳이 그거는 이제 아니 네. 약간의 여유로운 정도가 아니죠. 690만 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잔고가 300이 있으면 390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690이었으니까 300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 450만 원 정도만 여유 있게 한다면 그 정도로 신청하는 게 맞지. 지금 예산을 700만 원을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하지도 않고, 예? 저희한테 줄 때는 690만 원에 갔다 온다고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약간의 여유를 준다고 해도 거기서 경미한 사항이래야지. 아니 무슨 뭐 물가가 얼만큼 올 거라고. 아니 그러면은 뭐 100% 보조금으로만 합니까? 물가가 배랑 안에 푹 오르면 인원수를 줄이든가 자부담을 좀 넣든가 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지. 무슨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 줍니까? 참 친절도 하시네요. 소통협치 담당관.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이제 다녀온 내용입니다. 저한테 주신 거는 30명이 갔다 온다고 아까 했던 거, 네? 그래서 690만 원 든다고 하신 겁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 소통협치 담당관 쪽은 예산을 좀 여유롭게 좀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중식을 2회 하는데요. 3만 원입니다. 그러면 15,000원씩이죠. 근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지침에 보면 8,000원입니다. 약간 경미한 정도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고비입니다. 16,000원이면 딱 고비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을 세워놓지 말지. 자, 제가 이제 다녀온 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녀온 명단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이 통장단들이 혹시 여기 이장 통장만 가나요? 반장님들도 가실 수 있나요? 이장하고 통장만 갑니다. 아, 이장하고 통장만 가십니까? 그럼 혹시 이장 통장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전체적으로 493명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기 가시는 분들은 보통 28분, 저기 2018년도 3월 14일에 간 건 28분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7월 8일날 가신 거는 66명이 가셨습니다. 1인당 소요예산은 53만 원입니다. 제주도 다녀오셨고요. 2019년도에 역량 강화를 가는 통영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1인당 33만 원 잡아서 27명 다녀오셨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2019년도에 6월 20일 날 제주도를 또 갔습니다. 53만 원 잡혔습니다. 66명 다녀오셨습니다. 그 다음번에 가신 게 2020년 11월 17일 날 제주도를 또 갔습니다. 80명 가셨습니다. 1인당 55만 원 잡혀 있습니다. 21년도 11월 15일 날 갔습니다. 제주도 또 가셨습니다. 66명 가셨습니다. 1인당 55만 원 잡혀 있습니다. 65명 가셨네요. 66명 가셨네요. 자, 2021년 12월 9일 날 순천 여수로 28분이 가셨습니다. 31만 원 들었습니다. 1인당 경비가.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입니다. 또다시 제주도를 갔습니다. 63만 원 들었습니다. 66명 가셨습니다. 비용은 4,158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는 가시는 건 좋습니다. 400 몇 명이시라고요? 이장님들이? 493명입니다. 거의 500명에 가깝네요. 예, 여기는 틀림없이 이장하고 통장만 가신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 외 분들이 가시면 잘못된 거네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럼 똑같은 분이 계속 가시는 건요? 그 읍면동에 그 총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또 부회장님하고 감사분들 위주로 갑니다. 같은 분이 계속 가시는 건요? 만약에 이제 그 협의회에서 이장들이 이제 매년 바뀌잖아요. 그럼 그것도 임원들 선출하게 되면 그 임원님들 위주로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분이 가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그 우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임원진 회장님 인원이 돌아가면서 가야죠. 그거는 임원을 바꿀 수 없게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았었으니까 이장단 협의회장을 2년이죠 임기가. 협의장님은 읍면동에는요 별도로 연임 규정이 없고요. 그 2년마다 또 거기서 마을에서 별도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바꿨습니다 조례에서. 그거는 예? 그거는 저기 우리 그건 아닙니까? 총시 총회에서 연임이 근데 돼야 여기는 지금 임기가 없습니까? 그냥 임기는 여기 일단은 2년이고요. 임기는 있고 연임 규정은 없습니다. 연임 규정은 없어서 예. 그냥 하고 싶으면 계속 합니까? 만약에 여기 주민들한테 총회를 얻으면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장을 뽑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역에 이장 하실 만한 분, 농촌지역 가시면요 젊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장 하실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장 속에서 이장단 협의회장을 뽑는 거는 이장들 속에서 뽑기 때문에 따기 어렵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제주도를 갈 것 같으면 담당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왜 이장단 협의회장만 고생합니까? 다른 이장님들은 고생 안 하십니까? 이런 게 있다면 돌려가면서 가시게끔 해드리는 게 맞는 거죠. 비용도 한두 푼도 아니고 1인당 55만 원에서 63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다면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진지 결합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뭔가를 배워왔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정산할 때
거기에서 배우고 온 효과 결과 보고 들어옵니까? 저는 달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는 주는 게 없습니다. 좀 전에 앞에 문책과도 제가 그 게이트 볼장하고 화장실, 보계면 화장실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올라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갖다가 사람이 바뀌어서 고르게 혜택을 보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한 사람이 주구장창 제주도를 매년 갑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간의 협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